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크게 물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크게 물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만약에 정말 저라고 할지라도 정말 재수없게 좀 진짜 재수없게 예, 정말 운이 없게 어디서 그 급락한 애들 여기 있네요. 정말 운이 없게 보합권에서 샀다가 악재가 떠갖고 이렇게 개파락했을 경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저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악재예요. 이 정도까지는 예측이 힘들거든요. 물론 사실 이런 위치에서 사는 것도 좀 쉽진 않은 결정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 샀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도 빨리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매도를 하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보유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 주식의 재료가 있냐 없냐의 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각적인 건데 차트의 어떤 분석이 아니라 감각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올리게끔 만들어 가는 건 뭐냐면 그 회사의 기대치예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기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날 거래라는 게 이제 기본 기대치죠. 그럼 매출이 왜 늘어나냐? 뭐 이게 이제 그 정치 테마면 이게 누구랑 뭐 연관이 있다. 또는 뭐 바이오 회사면 이게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재료가 있어야 돈들이 안 빠져나가서 다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크게 열려요. 크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텔콘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비보존 뭐 하면서 임상 실패가 떴죠. 그럼 여긴 왜 올랐습니까? 임상 실험에 대한 성공 기대치로 올랐던 거예요. 이 주식이. 그 기대치로 오른 종목이 그 기대치를 재료를 소멸함으로써 이제 기대치가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건 주가가 새롭게 돈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이걸 물렸다라고 한다면 이 시초에 던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6%잖아요. 시가가. 그럼 엄청난 고통이고 괴롭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날 추가타로 또 빠지고 보합을 가다 살짝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디까지 더 빠질지도 모르고 이게 팩트거든요. 오늘 한번 빠졌다고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악재 A형은요. 이제 눈치 보면서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앞으로 내가 매수한 종목에 악재가 떴다. 그럼 시초가에 바로 던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빠져나오고 관망하는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이제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이 쭉쭉 밀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이제 매수를 어디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가, 매수를 어느 위치에서 했는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언제 매수를 좀 많이 하냐면 이제 중수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이럴 때 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눌림목이라고 나름 판단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치에서 이제 아실 거예요. 본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치, 즉 상투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상투권. 왜냐하면 8,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 단기 상승해서 15,000원 부근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70%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물론 있어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재료와 기대치가 있으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짜고 나서 손절할 생각을 해야 돼요. 계획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통상적인 어떤 그 데이터 값도 필요하기도 한데 그냥 쉽게 해서 5일선으로 얘기할게요. 5일선, 10일선은 유지해 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5일선과 10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균적인 건데 단기적으로 재료를 가져오면서 큰 폭 상승을 한 종목들은요. 웬만해서는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5일선과 10일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5일선과 10일선 정도의 위치를 보면 얘가 만약 10일선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11선이 요 정도까지 올라와서 요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상투권 이제 고점 대비해서 11선까지는 약 20% 정도가 빠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정도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좀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30%, 20%이 사이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지나서 여기 정도에서 통상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이런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나오고 쭉 흘러져 내린다. 그럼 빨리 던져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테마주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급등주 매매가 될 수 있고, 급등주 매매는 저 정도 위치, 제가 이제 선으로 대략적으로 그었지만 이렇게 빠지는 위치에서는 이 정도로 웬만하면 안 빼요. 이런 위치에서는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가격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을 뭐 1,400원, 300원 이렇게 잡았다. 그럼 지금은 12,000원이네. 여기까지 해도 꽤 많이 밀릴 것 같은데 10% 이상은. 자, 손절 가격까지 대략 예상해 보니까 마이너스 15%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 손절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애초에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 종목을. 손절 가격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 값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리게 되면 보통 5일선, 11선 그 빠지는 수치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30% 위쪽으로, 근데 그 밑으로 더 빠지면서 추세가 완전 꺾여갖고 계속적으로 계단형 하락을 유지하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안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손절하고 나서 오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 자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구장창 물려서 계속 가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연한 생각보다는 매도를 했다가 이제 다른 종목을 갈아타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더 저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전략으로 좀 이제 구성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힘이 한번 들어왔던 종목은요. 2차 파동이라는 거, 쉬었다가 2차 파동이라는 거를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런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지켜주는지를 애초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생각을 못 하셨고 지금 이제 벌어진 상황이란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토대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도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손절을 안 하고 존버식으로 가도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뭐냐면 먼저는 이전에 테마를 크게 받아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종목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봐야 돼요. 이전에 이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테마를 크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주목을 했던 종목이냐 아니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오른다고 해도 한 2년 뒤 이렇게 가버립니다. 2년. 긴 시간을 보내야 다시 오를까 말까 해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투자를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했냐? 뭐 가령 이렇게 보합권에서 매수를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큰 폭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시 큰 폭으로 이 정도로 밀린 상태에서 이제 보합을 준 다음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밀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큰 폭 상승했던 종목이 요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쭉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야, 뭐 예전에 뭐 10,000원 찍었는데 지금 뭐 3,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 4,000원 금방이니까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바닥이 어딜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얘가 동전주였어요. 그래서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
상승했던 그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그러니까 주목을 예전에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바닥권에 진입을 하면 반등이 나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걸 노리고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노리고. 그렇다면 내가 뭐 3,000원권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서요. 3,000원, 4,000원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 뚝뚝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장투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아싸리 이전에 깊게 눌렸던 그 위치까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뭐 한번 물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손절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오를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력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존버로 간다라고 하면 무작정 물리면 안 되고 또 한 번 더 평단을 살짝 낮출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제 이전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물을 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고 일반 그냥 평범한 보합권 차트가 또 있습니다. 보합권 차트.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평단을 낮출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볼 만합니다. 한국 맥널티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1년, 2년, 3년 동안 지금 유지해주고 있죠.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잡아볼게요. 네, 요 정도 박스권이 뭐 소형주에서 일반적인 가격대 형성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샀는데 얘가 조금 더 빠져요. 근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죠? 이제 매출이 나와야겠죠. 매출 나오고 양호한 회사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볼만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예전에 과열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테마로 주목받을지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존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예전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최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국일제지가 있고 제일바이오가 있고 뭐 HLB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는 물려서는 절대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종목들이에요.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충분히 상투권이고 바닥이 또 어딜지도 모르고 이제 세력이 던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과열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은 과열이 됐다. 이 종목은 아직은 괜찮다. 그럼 그 기준은 뭘로 알 수가 있냐? 박스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박스권을 옆으로 차트가 옆으로 가는 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이제 루미 마이크로죠? 루미 마이크인가요, 그냥? 루미 마이크는 딱 보셔도 밑에 한번 잡히고 위에 이렇게 잡히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박스권 차트입니다. 이런 박스권 차트를 발견했을 때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한번 들고 가볼 만해요. 저점에서 샀다고 한다면 굳이 뭐 평단 낮출 것도 없고 뭐 손절할 것도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주는 위치가 계속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고 가볼 만은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위치가 아니고 상투권이다. 이런 상투권에서 매수했다. 그럼 다시 이야기지만 복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11선 부근까지 이렇게 밟아주는지 밑에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뭐 밟아주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전에 큰 폭 상승했던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바닥이 빠질지 몰라요. 이전에 출발했던 가격대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3,000원,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밑에 나갔을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평단을 낮춰서 나오는 방법으로 전략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이것을 가져갈지 말지. 제가 봐도 애매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야, 이거는 좀 예전에 많이 해먹었고 어디까지 뺄지 모르는데 좀 애매하다라는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그 애매함도 극복하려면은 손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야 돼요. 기준을.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전략적인 어떤 매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 조금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좀 갈 길이 멀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너무 어려워하진 마세요. 어차피 뭐
다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고 결국은 이 경험과 또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